자동차 정비 기능사 2014년 1회차 21번부터 40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21번 자동차 현가장치에서 사용하는 토션바 스프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위 무게에 대한 에너지 흡수율이 다른 스프링에 비해서 크며 가볍고 구조도 간단하다. 2번 스프링의 힘은 바의 길이 및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3번 구조가 간단하고 가로 또는 세로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4번 진동 감쇄 작용이 없어 쇼크옵셔버를 병용하여 사용해야 된다. 틀린 거는 답은 2번입니다. 스프링의 힘은 바의 길이와 단면적의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션바라고 하면요, 그냥 이렇게 원형 환봉입니다. 환봉을 그냥 양쪽을 이렇게 고정이죠.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요게 스프링의 힘은 바의 길이, 내가 길이가 길면 길수록 비틀었을 적에 이게 비틀림은 더 잘 될 거고요. 짧으면 짧을수록 비틀림은 더 잘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이 작은 것과 단면적이 큰 것도 내가 이거 비틀었을 적에 이건 잘 틀어질 거고 얘는 큰 거는 잘 틀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22번 전자제어 동력 조향 장치와 관계가 없는 센서는 1번 일사 센서, 2번 차속 센서, 3번 스로틀 포지션 센서, 4번 조향각 센서. 답은 일사 센서. 일사 센서는 에어컨 쪽하고 관련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일사량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오토로 놓고 내 에어컨을 작동했을 적에 이제 온도를 얼마만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23번 전자제어 동력 조향장치 EPS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속주행에서는 조향력을 가볍게 하고 고속에서는 무겁게 되도록 한다. 2번 저속주행에서는 조향력을 무겁게 하고 고속에서는 가볍게 되도록 한다. 3번 제어 방식에서 차속 감응과 엔진 회전수 감응 방식이 있다. 4번 급조향 시 조향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는 뭐 틀린 거니까 별로 쉽죠. 저속에서는 당연히 무거워야 됩니다. 고속에서는 죄송합니다. 저속에서는 당연히 가벼워야 되겠죠. 고속에서는 무거워야 되고, 반대로 고속에서 만약에 가볍게 되면은 스티어링을 조금만 조작을 해도 바로 이게 차량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고속에서는 스티어링이 잘 안 돌아가게, 저속에서는 저희가 이제 유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볍지 않고 무겁다 라고 하면 유턴 한번 하려면은 되게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저속은 가볍게.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보시면 되고요. 24번 유압식 동력 조향장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1번 브레이크 스위치, 2번 오일 펌프, 3번 스티어링 기어박스, 4번 압력 스위치. 답은 브레이크 스위치. 이거는 제동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유압식 동력 조향장치는 당연히 오일 펌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압을 만드는 오일 펌프가 있어야 되고, 유압이 만들어진 거를 스티어링 기어박스에 넣어서 좌측 또는 우측에 가야 되고요. 압력 스위치는 내가 스티어링 휠을 조작했을 적에 엔진의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게 되면 이게 순간적으로 유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엔진의 동력을 이렇게 할까요? 엔진의 동력을 갖다 씁니다. 엔진의 동력을 갖다 쓰면 당연히 RPM이 저하가 되겠죠. RPM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어링 조작하게 되면은 압력 스위치로 감지를 하고요. 감지가 되면은 ECU는 이제 RPM을 상승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압력 스위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5번 동력 전달 장치에서 추진축이 진동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요크 방향이 다르다, 2번 밸런스 웨이트가 떨어졌다, 3번 중간 베어링이 마모되었다, 4번 플랜지부를 너무 조였다. 진동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거니까 당연히 플랜지부를 너무 세게 조였다. 26번 구동바퀴가 자동차를 미는 힘을 구동력이라고 한다. 이때 구동력의 단위는 얼마인가요? 킬로그램 펄스, 킬로그램 펄스 메타, PS 킬로그램 펄스 메타 퍼 세크. 저희는 이제 구동력이라고 하죠. 구동력은 킬로그램 펄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구동 토크라고 하죠. 이게 바퀴가 회전할 때에 얼마만큼 큰 토크를 갖느냐 해서 요거는 킬로그램 펄스 메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 구동 바퀴의 구동 바퀴 반지름, 유효 반지름.
이라고 써서 이건 보통 미터 단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하면 구동 토크는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구동 토크는 구동 토크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구동력은 킬로그램 펄스는 구동바퀴 유효 반지름 분의 구동 토크고요. 반대로 뭐 구동 토크는 구동력 곱하기 구동 유효의 반지름. 그냥 킬로그램 펄스 메타 킬로그램 펄스 곱하기 메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게 좀 힘드시다라고 하면요, 바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바퀴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동력이라고 하면요, 이 바퀴가 이렇게 미는 힘입니다. 이렇게 회전했을 적에 이 바퀴가 미는 힘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반지름, 즉 여기서 토크 값은 킬로그램 펄스 메타 킬로그램, 여기서 토크 값이 나오기 때문에 킬로그램 펄스 메타의 힘으로 가면은 여기 힘만큼만 빼면은 킬로그램 펄스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27번 변속기의 일당 감속비가 4대1이고 종감속 기어의 감속비는 5대1 때 감속비는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쵸, 엔진이 있고 여기에 TM이 있고 구동바퀴 여기 이제 종감속 장치가 있으면요, 요때 이제 감속비죠. 요때의 감속비는 총 감속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4대1이고 얘는 5대 1이면은 그냥 4 곱하기 5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대 1. 그래서 답은 3번. 28번 자동 변속기의 오일 펌프에서 발생하는 라인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밸브는 1번 체크 밸브, 2번 거버너 밸브, 3번 매뉴얼 밸브, 4번 레귤레이터 밸브. 답은 4번 레귤레이터 밸브입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 밸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PRND, 내가 말 그대로 그 변속 레버를 작동했을 적에 요 PRND에 따라서 이제 어떤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을 시킬 거냐 라고 보시는 거고요. 요 거버너 밸브 같은 경우는요, 주행 속도에 따라서 유압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체크 밸브는 그냥 일방향으로만 유압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29번 전자제어 현가장치에서 입력 신호가 아닌 것은 1번 유압, 1번 브레이크 스위치, 2번 감쇄력 모드 전환 스위치, 3번 스로틀 포션 센서, 4번 대기압 센서. 답은 4번 대기압 센서입니다. 참고로 이 대기압 센서는요, 엔진 쪽에서 사용하는 센서고요. 요거는 그 공연비를 조정할 적에 연료 증량 또는 감량해주는 보조 센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30번 전자제어 제동장치에서 ECU로부터 신호를 받아 각 휠 실린더의 유압을 조정해주는 구성품은 1번 유압 모듈레이터, 2번 휠 스피드 센서, 3번 프로포셔닝 밸브, 4번 안티롤 장치. 그래서 답은 1번 유압 모듈레이터고요. ABS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 유압 모듈레이터는 ABS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압 모듈레이터, 요게 이제 그 HU 하이드롤릭 유닛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하이드롤릭 유닛 뒤에는 모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면에 이제 검은색 뭐 플라스틱 재질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커넥터가 이렇게 꼽힙니다. 꼽히는 부분을 ECU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엔진 그 ECU로부터 신호를 받아,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유압을 증압 감압해 주는 게 이제 HCU, 그러니까 HU에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압 모듈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1번 스프링 정수가 2kg 펄스 밀리미터인 자동차 코일 스프링을 3cm로 압축하려면 필요한 힘은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코일에 요건 이제 뭐 스프링 상수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뭐 그 스프링 상수 같은 경우, 스프링 상수는 처짐량 분의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하중, 그래서 압력 또는 하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프링 정수가 2kg 그 단위 넣어야겠죠. 2kg per 밀리미터는 내가
얼마만큼의 스프링이 압축하려고 하느냐, 즉 처짐량 또는 얼마만큼의 내가 스프링을 압축 또는 늘릴 거냐. 3cm를 늘릴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압력은 얼마냐 라는 거죠. 이때 단위 환산만 조금만 살짝만 해주시면 되겠죠. 단위 환산만 여기서 330mm로만 일단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P는 2 곱하기 30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60kg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적어 드려야 되나요? 2kg 펄스 퍼 밀리미터는 30mm 분의 P, 다시 P는 2kg 펄스 분의 밀리미터 곱하기 30mm 분의 1 이렇게 되죠. 밀리미터 지워져서 60kg 펄스가 됩니다. 다음 32번 사용 중인 라디에이터에 물을 넣으니 총 14리터가 들어갔다. 이 라디에이터와 동일한 제품의 신품 용량은 20리터라고 하면 이 라디에이터의 코어 막힘률은 몇 %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어 막힘률은 총 내가 20리터를 넣을 수 있는데 14리터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면은 20리터로 다시 나눠주게 되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신품 분의 신품 마이너스 고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곱하기 100 하면은 30% 나오죠. 33번 디젤 기관에 사용하는 경유의 구비 조건은 1번 점도가 낮을 것, 2번 세탄가가 낮을 것, 3번 유황분이 많을 것, 4번 착화성이 좋을 것. 답은 착화성이 좋을 것이고요. 점도는 적당해야 됩니다. 세탄가는 높아야 되고요. 유황 성분은 작아야 됩니다. 답은 4번. 34번 브레이크 장치의 유압회로에서 발생하는 베이퍼 록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긴 내리막길에서 과도한 브레이크를 사용, 2번 B점이 높은 브레이크 액을 사용했을 때, 3번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의 끌림에 의한 가열, 3번 브레이크 슈 리턴 스프링에 의한 쇠손에 의한 잔압 저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베이퍼 록이라는 거는 어떤 파이프 안에 유체가 꽉 차 있으면 여기에 내가 열을 가하게 되면 유체 안에 공기방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공기방울이 생기는 게 일단 B점이 낮아지게 되면 끓는 점이 낮아지면은 쉽게 기포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는 조건, 과도한 브레이크 사용, 그 다음에 끌림에 의한 과열,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잔압저하. 잔압저하라는 건요, 여기에 압력이 낮아지면은 B점 또한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압력이 높아지면 B점이 같이 높아지게 되죠. 요거는 저희 냉각수 라디에이터 캡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셔도 좋고요. 라디에이터 캡은 보통 이제 압력을 주죠. 압력을 줘서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를 보통 112도씨 또는 118도씨까지 끓는 점을 올리는 거죠. 올릴 쪽에 압력이 형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잔압이 형성이 돼야지 이제 베이퍼 록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35번 전자제어 자동 변속기에서 변속단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서는 1번 스로틀 포지션 센서, 2번 공기유량 센서, 3번 레인 센서, 4번 산소 센서 중에 답은 스로틀 포지션 센서입니다. 그래서 변속단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1단, 2단, 3단, 4단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면 차량 속도에 따라서 단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언덕길을 간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언덕길을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우리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열림량이 한 50% 됐다고 칠게요. 이때 보통 이게 스로틀 포지션 센서 50%의 평지면은요, 거의 한 4단 또는 5단, 그래서 고단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되는데, 50%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속도도 낮습니다. 차량 속도가 낮다라는 거는 지금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거나 이제 엔진의 출력이 필요한 어떤 힘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토크가 필요한 구간, 즉 힘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변속단을 좀 낮춰줍니다. 낮춰줘서 우리가 최대 토크를 쓸 수 있는 RPM을 맞춰주기 위해서 변속단수를 좀 낮춰주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로 볼 수 있습니다. 36번 기관의 최고 회전 속도가 70ps인 자동차가 직진하고 있을 때 변속기 출력축 4800rpm, 종감속비가
2.4이면 DX축의 회전수는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통 맞다면요, 뭐 대부분 그래도 70ps는 어디다 쓰지?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회전 속도란 말이에요. DX축의 회전 속도고, 그래서 이런 거 볼 적에 엔진을 일단 해놓고, 여기에 엔진은 70ps를 주고, 엔진의 회전수가 4800rpm입니다. 그 다음에 TM이 있고요. 뒤에 종감속 장치가 있고 회전축이 있습니다. 회전축이 회전하는 속도, 즉 여기에 있는 rpm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린 ps는 필요 없죠. 요거 과감하게 날려버립니다. 없는 것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종감속비, 네, 변속기의 출력축이 4000, 죄송해요. 잘못 읽었네요. 여기가 70ps고 변속기의 출력축에서 나오는 게 4800rp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70은 아까 필요 없었으니까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TM에서 나오는 건 4800rpm이고 여기는 2.4 대 1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4800rpm으로 들어오면은 2.4만큼 낮아진 회전 속도를 출력축에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4800rpm 나누기 2.4 하면 되겠죠. 하면은 2000rpm. 그래서 답은 2번. 37번, 앞바퀴를 위에서 아래로 보았을 때 앞쪽이 뒤쪽보다 좁아지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킹핀 경사각, 2번 캠버, 3번 토인, 4번 캐스터. 답은 토인. 차량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다,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쪽과 뒤쪽, 그래서 작아진 쪽을 토인, 만약에 바깥으로 벌어졌으면 토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바퀴가 있으면 수직선에 기울어진 정도를 캐스터라고 하고요. 차량을 앞에서 바라봤을 때 앞바퀴가 바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기울어져 있는 부분, 이렇게 중심선 기준으로 바깥으로 기울어진 거를 얘를 캠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벌어진 거를 정해 캠버.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적에 뒤쪽으로, 이쪽이 프론트 리어면요, 뒤쪽으로 누워져 있으면 정액 캐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8번, 브레이크 슈의 리턴 스프링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리턴 스프링이 약하면 휠 실린더 내에 잔압이 높아진다. 2번 리턴 스프링이 약하면 드럼을 과열시키는 원인이 된다. 3번 리턴 스프링이 강하면 드럼과 라이닝 접촉이 신속히 해제된다. 4번 리턴 스프링이 약하면 브레이크 슈의 마멸이 촉진될 수 있다. 보면은 브레이크 슈의 리턴 스프링이라고 하면요, 드럼 브레이크에, 이거는 이제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드럼 브레이크에 사용하고요. 이게 브레이크 슈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브레이크 슈를 중간에 잡아주는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이 리턴 스프링이고요. 요 위에 휠 실린더가 있죠. 휠 실린더가 팽창, 즉 이렇게 팽창을 해서 얘네들을 드럼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인 다음에 리턴, 요거를 압력을 해제했을 때 리턴 스프링이 이렇게 여기 있는 라이닝들을 안쪽으로 잡아 당기는데, 요게 힘이 강하면 당연히 빨리 떨어지죠. 근데 약하면은 얘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누를 수 있는 힘이 적어지기 때문에 여기 회로 내의 압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잔압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 그럼 말 그대로 약하면은 요걸 잡아당길 수 없으니 당연히 여기 끌림 현상으로 과열이 될 거고요. 강하면은 여기가 빨리 떨어질 거고요. 약하면은 끌림 현상에 의한 마멸 촉진 될 거고요. 그래서 답은 1번. 39번, 공기 브레이크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1번 공기 압축기, 2번 브레이크 챔버, 3번 브레이크 휠 실린더, 4번 퀵 릴리스 밸브. 답은 브레이크 휠 실린더입니다. 참고로 퀵 릴리스 밸브는요, 공기 브레이크에서 프론트 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 밸브가 들어가는 거는 리어 쪽으로 들어갑니다. 40번, 클러치 페달을 밟을 때 무겁고 자유간격이 없다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연료 소비량이 증대된다. 2번 기관이 관행된다. 3번 주행 중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가속되지 않는다. 4번 등판이 저하된다. 일단 여기서 보면요, 자유간격이 없다라고 하는 건요, 요거는 미끄럼 발생입니다. 미끄럼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이 발생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내가 엔진의 출력을 100% 전달을 못하고
손실이 방면에 생기니 당연히 연료소비량은 증대.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는다. 왜? 미끄러지면서 손실이 난 부분이니까요. 등판 성능도 당연히 저하된다. 그래서 답은 2번 기관의 관행이 된다입니다.